자, 이번에는 그럼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글에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설명하여 상대를 이해시키는 설명문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펴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논설문도 있으며,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나 자성 같은 기록문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문부터 찾아야죠. 먼저 찾을 때는 주제 문장을 여기다 써야 되겠고요. 문장을 표현하는데 먼저 문장 관계를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문장 관계는 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동류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류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주제 문장을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주제 문장 쓸 때는 주어부터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 있는 이가로 그냥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글에는 이라는 형태로 간다면 하늘에는 새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는 있다. 그럼 주어는 사실 새가 되거든요. 새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글에는을 글로 바꾸겠습니다. 1번 글은 그럼 2번이 되겠죠. 글은 뭐 설명문, 논설문, 기록문이 있다. 글은 무엇이 있다. 좀 이상하죠. 글은 무엇이 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글은 무엇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 더 낫죠. 그래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그럼 뭘로 나눠진다. 궁금한 점이 그거죠. 자, 3번은 근데 여기서 크게 보면 글은 설명문, 논설문, 기록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동류니까 동류를 적을 때는 3-1 첫째가 설명문 그 다음에 3-2에서 논설문 나열식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일 때 기록문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앞에다가 좀 설명을 좀 더 붙일 필요가 있죠.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세 개가 동류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동류 관계 문장이 동류 관계를 이 문장 안에서 찾아내야 되죠. 먼저 동류 관계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설명문, 논설문, 기록문. 근데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그럴까요? 글의 종류? 글의 종류. 그리고 뒤에다가 설명문, 그 다음에 논설문, 기록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설명문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말을 확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설명하여 상대를 이해시키는이 더 중요해요?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포함했을 때 정보 전달이라는 말로 쓰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4-1로 그래서 정보 전달의 설명문. 그러면 이제 논설문은 뭐라고 될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펴서 설득하려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설득 목적의 4-2가 되겠죠. 설득 목적의 논설문. 그 다음에 기록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나 자서전 같은 삶을 기록해서 자기를 소개한다고 써볼까요? 표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4-3에 자신을 소개하는 기록문으로 나눠진다.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정교하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제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문장 설계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주제문 제목으로 바꾸면 어떤 글? 나누어지는 글. 나누어지는 글. 뭘로?
글의 목적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글.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붙일 때 그냥 글의 종류와 글의 종류. 이거 전체가 글은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글의 종류죠. 근데 앞에 보면 뭐뭐를 하는, 여기서 이해를 시키는, 생각이나 의견을 설득시키는 목적,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과 방법이죠. 목적과 방법. 자, 보세요. 대상을 설명하여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목적이죠. 목적과 방법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을 넣을 때는 글의 종류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나눠지는 글의 종류인데 너무 복잡하죠. 그냥 상위 제목으로 해서 의문형으로 만든다면 글의 종류와 이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이 방법은 이 전체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글, 나누어지는 글, 뭐에 따라서 목적과 방법에 따라 나누어지는 글의 종류죠. 글의 종류,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 부분을 목적과 방법을 그냥 이해라고 해서 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글의 종류와 이해, 글의 종류와 이 부분을 이해라는 말로 표현해 버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글의 종류와 이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 형태의 글이 나오겠죠. 첫째, 설명문, 논설문, 그 다음에 기록문.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설명문은 이걸 좀 위로 올려서 쓸게요. 자,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어떤 사실의 대상을 설명하여, 그러면 수단이죠. 뭐죠? 정보 전달 사실 및 대상 설명, 사실 및 대상 설명이죠.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목적이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네. 자, 정리됐죠? 논설문은 수단은 뭐고 목적은 뭐예요? 논설문의 수단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펴서 수단이죠. 설득하려는 목적입니다. 수단은 생각이나 주장, 의견의 주장. 목적은 상대방의 설득. 자,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거기에 따른 상위 기능어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기록문은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단, 목적. 자, 어떤 수단입니까?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기록. 목적은 자기 삶의 소개.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서전과 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 자서전, 일기 이렇게 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글의 종류와 이해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순서를 다시 맞춰주면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주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설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쉽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먼저 문장 정보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말은 필자가 경험한 사실의 인식, 그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사고 방법, 그 결과로 얻어진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네, 그럼 먼저 주제 문장부터 표현해야 되죠. 주제 문장 쓰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죠? 문장 관계가 어떤 건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문장은 책을 읽는다는 말은 A, B, C죠. 인식, 과정, 사고 방식, 관점 이해. 그러니까 동류로 보면 되겠죠. 물론 시간상 절차인데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방법을 알고 관점을 안다. 이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시간순이기 때문에 인과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 개념을 하나의 과정을 묶는 동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문 쓰기 전에 여기다가 문장 관계는
동류 관계를 배우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책을 읽는다는 말은 뭐뭐다 라고 때문에 이거 전체가 이걸 설명하는 포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이 포함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지금 적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 안에가 따로 동류냐 비교냐 인과가 없다면 그냥 포함 관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주제 문장을 써야 되겠죠. 자, 주어는 뭘까요? 예, 책 읽는다는 말은 그러면 뭐 독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독서는 1번. 자, 2번 뭐뭐이다니까 이다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이다? 이제 세 개죠. 첫째 3번 3-1로 가야 되겠죠. 3-1 먼저 이걸 줄여야 됩니다. 함축해야 됩니다. 필자가 경험한 사실의 인식, 필자가 경험한 사실의 인식이니까 이거는 뭐 경험하니까 사실과 같은 말이라고 보고 필자의 사실인식, 필자의 사실인식 아니면 필자의 인식 정보라고 하면 되겠죠. 정보와 사실을 같이 합해서 필자의 인식 정보, 네. 그다음 3-2에서는 필자가 이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사고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인식 과정의 사고법. 필자는 빼도 되겠죠, 이제는. 인식 과정의 사고 방법. 그 다음에 3-3에서는 그 결과로 얻어진 관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관점. 결과를 얻은 이것도 정보죠. 그러니까 관점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필자가 얻은 관점 정보를 아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까지 써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독서는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3번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3번으로 해주고 뭘 이해? 4-1번 4-2번 4-3번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필자의 인식 정보 땡치고 그리고 사고 방법 땡치고 그리고 관점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했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인식정보, 인식관념 등 이 세 개 합쳐서 동류관계가 되겠죠. 동류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동류관계는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인식, 그 다음에 사고방법, 관점정보의 이해 이 모든 것은 상개념으로는 인지과정, 인지정보라고 그러죠. 인지정보. 첫째, 인식정보. 두 번째, 사고방법. 세 번째, 관점 정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필자의 경험이 되고 사고방식은 필자의 인식과정 그리고 필자의 관점 정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면 이거는 동류관계로서의 이 세 개를 합쳐서 인지정보라고 한다. 그럼 더 줄여서 말한다면 독서는 1, 독서는 이다. 3번 이해하는 것이죠. 무엇을? 4번 이 위에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했죠? 필자의 인지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같은 문장입니다. 자, 이걸 그럼 설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문장 설계입니다. 먼저 독서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 뭐뭐 하는 것인 독서, 이해하는 것인 독서, 무엇을 이해하는 것인 독서. 그냥 원래대로 한다면 독서, 이해하는 독서, 무엇을? 필자의 인지 정보를 이해하는 독서.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줄여서 독서의 의미라고 하면 되겠죠. 독서의 의미라고 바꿔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의문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죠. 독서의 의미. 독서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의 의미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먼저 독서의 의미는 핵심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필자의 인지정보 이해. 독서의 의미는 뭐냐? 그럼 여기서 인지정보 이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아까 말했던 첫째 필자의 인식정보, 그 다음에 필자의 사고정보, 사고 방법이죠. 사고 방법을 이해하는 거니까 방법, 사고 방법. 세 번째 필자 관점 정보, 필자 관점, 아니면 관점 정보. 뒤에다가 또 써주면 되겠죠. 방금 여기 썼던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써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장 설계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번입니다. 자, 문장 정보 보겠습니다. 읽기는 저자와 독자가 동일해진다는 뜻으로 결국 저자의 수준에 독자가 도달함으로써 그 책의 저자만큼 독자가 성공하게 된다는 뜻이다. 읽기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전체로 포함인데 여기서는 저 독자가 동일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독자가 저자의 수준에 독자가 도달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책의 저자만큼 독자가 성공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열식입니다.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설명해 주죠. 동일해진다는 말이 도달하는 거고, 또 독자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전체를 그냥 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그래서 문장 관계는 포함 관계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문장부터 만들면서 써볼까요? 주어는 당연히 읽기는, 동사는 뜻이다로 그냥 가면 되겠죠. 이다로 가야죠. 이다. 네. 그럼 뭐이다? 3번 뜻이다. 이제 어떤 뜻이야? 이제 의미이다라는 뜻이니까, 예,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앞에다 어떤 뜻인가? 그럼 4- 여기서는 저자와 독자가 동일해진다는 뜻으로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번은 저자와 독자가 동일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와 독자가 동일해진다 해서, 동일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수준에 도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책의 저자만큼 성공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뭘로 할까요? 저자처럼 성공한다. 저자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인과관계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 저자처럼 성공한다. 어떻게 돼서? 저자의 수준과 동일해져서, 그럼 인과죠. 동일해져서 저자처럼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저자의 수준에 독자가 도달한다. 그래서 저자만큼 성공한다. 네. 그러면 저자와 동일화라는 말은 저자와 동일해진다. 어떻게? 저자처럼 성공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것도 인과가 되겠죠. 저자와의 저자와 동일화. 어떻게? 저자처럼 성공해서. 결과는 저자와 동일화된다. 저자처럼 성공해서. 그럼 저자처럼 그럼 이것이 결국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과성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거는 저자와 동일화된다. 어떻게 동일화돼? 성공해서. 어떻게 성공해? 저자의 수준과 동일하게 돼서. 그럼 요걸 1이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여버리면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 인과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큰 개념은 이거죠. 저자와 동일해야 된다. 어떻게 동일해야 돼? 성공해서. 근데 어떻게 성공해? 수준과 동일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읽기는 저자와 독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설명을 보충한다 그러면 1. 읽기는 2. 이다. 3. 뜻이다. 그 다음에 4. 저자의 수준에 이르러서 저자처럼 성공함으로 저자가 동일해야 된다. 문장에서는 4는 먼저 나와야 될 게 어떤 뜻이다? 저자와 동일화된다 이 말이에요. 저자와 동일화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아래 왜 동일화되죠? 5. 저자처럼 성공함으로. 그럼 성공함으로. 그럼 왜 저자처럼 성공하죠? 6. 저자의 수준에 이르러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과관계에서 저자와 동일하고 제일 크고, 저자의 성공, 저자의 수준과 동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걸 차라리 빼버립시다. 이해하기 쉽게. 제일 큰 개념이 결국 끌어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아예 줄여서 이 셋을 다 묶었을 때 저자와 동일화된다는 것이 이 둘을 끌어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읽기는 뜻.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읽기, 뜻인 읽기. 그러겠죠? 어떤 뜻? 저자와 동일화 된다는 뜻은 읽기.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이 읽기는부터 뒷부분 전체가 읽기의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읽기의 의미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읽기의 의미는 뭐예요? 저자와 동일화된다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저자와 독자의 동일화. 요 말이 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지우고, 그럼 이 뒤에다가 뭐예요? 저자의 수준과 동일화. 되고, 바로 이어서 저자의 성공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동일화되니까 얘가 저자와 독자의 동일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장 설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한 문장 설계 크게 어렵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